네, 이제 세 번째는 무역 계약의 성립 단계입니다. 성립 단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렇죠. 해외 시장 조사.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우리의 재화, 우리의 물품을 누구한테 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찾아야겠죠.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물건을 사고 싶은데 너 나한테 물건 살래? 거래를 권유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 이 사람의 조회, 그러니까 인쿼리라고 해서 상황, 뭐 시장 평판이 어떤지, 거래 상대방의 뭐 신용도라든지 또는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뭐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시장의 뭐 유통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신용 조회도 하고 다 확인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거래 한번 해볼까 해서 청약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약. 자, 청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고 싶은데 무슨 청약? 그렇죠. 매도 청약이라서 셀링 오퍼라고 하죠. 그렇죠. 판다. 그렇죠. 셀링 오퍼. 그러니까 팔겠습니다. 매도 청약. 그럼 반대로 내가 너한테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렇죠. 바잉 오퍼죠. 바잉. 사겠다. 그렇죠. 바잉. 바잉. 그렇죠. 바잉 오퍼. 바잉 오퍼. 그러면 한국말로는 매수 오퍼라고 하죠. 매수 오퍼. 바잉 오퍼. 그럼 이제 보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개당 2,000원에 이 베어링을 팔고 싶은데 살래? 청약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왔어요. 사고 싶은데 2,000원이 너무 비싸니까 1,500원 어때? 자, 이건 승낙일까 아닐까요? 그렇죠. 승낙이 아닙니다. 승낙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에게 반대 청약을 보내온 거죠. 1,500원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 오퍼라고 해요. 카운터 오퍼. 여러분들 왜 권투 복싱 보게 되면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반대로 훅 때리는 걸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대 청약을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 1,500원 오케이 1,500원에 줄게 예 확정돼서 승낙을 하는 거죠. 이제 오케이 거래하자 하게 되면 이제 거래를 만나서 뭐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서로 간에 언제까지 주고 대금은 어떻게 받고 물건 언제까지 보내고 어떤 포장 조건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무역 거래가 성립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단어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청약이란 것은 제한이죠, 제한. 제한. 그렇죠?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약한다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본 게 아파트 청약이죠. 아파트 청약. 물건을 당신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 청약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청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약. 그래서 뭐 오퍼는 원래 제의, 신청 이런 뜻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제공한다는 뜻인데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고 싶다고 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잉 오퍼도 있고 셀링 오퍼도 있다. 그래서 청약을 한다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이제 오퍼를 보내왔습니다. 예, 뭐 바잉하겠다, 셀링하겠다. 그럼 상대방의 오퍼에 대한 나의 의사결정,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수락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바로 승낙이라고 하죠. 승낙.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 자체가 세트예요.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그래서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청약을 해왔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인다.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뭐 제한하거나 변경하면 걔는 승낙이 아니라는 거죠. 승낙이 아니고 걔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 반대 오퍼가 되는 거죠. 조건을 바꿨으니까. 그럼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이게 되면 오케이 하게 되면 그때 승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때 승낙이 이루어지는 거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걔는 승낙이 아니고 반대 오퍼가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퍼의 이제 주요 기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의 주요 기재 사항은 그렇죠. 이제 품명, 얘가 이름이 뭔지, 그렇죠? 얘가 어떤 재화인지, 뭐 베어링인지, 볼트인지,
전자기기인지 뭐 농산물인지 분명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규격이 다 다르겠죠. 뭐 킬로그램인지 톤인지 아니면 개수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수량 몇 개, 그다음에 단가도 중요하죠. 과연 한 개에 얼마인지, 한 개의 단가가 얼마인지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좀 핫한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도 FTA가 많아서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좀 그죠? 세금,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산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원산지는 이렇게 쓰고 원산지 증명서라는 표현을 쓰죠.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CO라는 표현을 씁니다. Certificate of Origin. 그렇죠?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가 중요한 이유가 각국 사이에 이루어진 FTA 또는 이런 관세에 대한 유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방법이 있죠. 포장 방법. 이제 포장 방법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무역 실무 파트 이제 마지막 쪽에서 이제 배울 텐데, 포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3번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3번. 3번을 어떻게 하는데요? 자, 개장, 내장, 외장. 자, 개장은 원래 풀네임이 개별 포장이죠. 개별 포장. 그 다음에 내장, 외장.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쿠쿠다스, 빼빼로, 칸초 이런 과자들. 자, 예를 들어서 쿠쿠다스다. 쿠쿠다스를 먹으려면 드시려면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꼭 가위로 잘라야겠죠. 안 그러면 항상 2개로 쪼개지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씩 포장된 거를 개장이라고 합니다. 개장. 뭐 개별 포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개장 개별 포장된 그 상품을 박스에 싸죠. 빨간색에 사면 크림, 그렇죠? 녹색에 싸면 커피 해서 이렇게 그 박스에 넣습니다. 그거를 내장이라고 해요. 내장. 그런 박스들을 그 누런 갱지 있죠? 거기에 뭐 20개씩, 뭐 50개씩 넣게 되면 그게 외장이 됩니다. 외장. 그래서 포장은 3번 한다. 개장, 내장, 외장. 그래서 그 3번에 빗대서 한 번을 더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4의 포장. 그것도 뭔데요? 예, 이게 바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에 그 누런색 박스를 넣게 되면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포장만큼 이제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제4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제4의 포장 컨테이너. 개장하고 내장하고 외장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컨테이너 넣게 되면 제4의 포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그렇죠? 뭐 동시 지급한다든지, 선지급한다든지, 후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장, 뭐 송금, 뭐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을 누가 들 것인지, 보험료를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인커 텀스에서 배울 거예요. 그죠? 보통 하시고, 그다음에 선적 일자도 중요하죠. 왜? 선적 일자가 정해져야만 언제쯤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수입상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면 도대체 언제 보낼 건데, 그죠?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선적 일자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퍼의 발행 일자도 중요하죠. 발행 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또는 확정 오퍼 같은 경우에 이 발행 일자에 따라서 물건값이 막 바뀌는 그런 재화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 뭐 밀, 쌀, 텅스텐, 구리, 철, 뭐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제 가격이 급등, 급락 이렇게 하는 그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계약을 한다 그래서 뭐 선물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오퍼가 언제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언제까지 밸리티, 유효한지 유효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가격이 막 바뀌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 너 이거 물건 나한테 판다 그랬었지? 이제 살게. 그 당시에는 100이라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등해서 200이 됐어요. 그래서 쓱 전화가 오죠. 야, 너 나한테 물건 판다 그랬었지? 이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 한번 할까? 그럼 제가 딱 얘기하죠. 유효일자를 보세요.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발행일로부터 뭐 열흘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니까 딱 써놓는 거죠. 이 오퍼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상품들은 굳이 뭐 유효일자까지 뭐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오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이메일 체크하다 보면 그런 게 와 있어요. 뭐 어디 어디 산청에서 기르던 어떤 목사님이 기르시는 산수유
4kg를 49,900원에 드려요. 언제까지 날짜도 없고 그냥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수유 말렸잖아요. 가격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언제든지 연락만 달라고요. 저희가 이제 배송할 테니까. 그럴 때는 가격도 안 변하고 상품 그렇죠? 말린 거니까 변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1년 내내 또 거기서 그러죠. 진공 포장해 놨기 때문에 적어도 1년, 2년은 껐다 없습니다. 뭐 유효자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게 있어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럴 때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주의사항에 어떻게 포장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것들 뭐 배제해 주세요. 뭐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한 60년대, 70년대 아랍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그렇죠. 그때 막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때는 서로 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무역할 때 아랍에서 이스라엘 배 타고 오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이제 배척하는 거죠.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보통 어떤 뭘 주문할 때 뭐 집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부칙들을 주의사항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퍼장에 기재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오퍼장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오퍼 시트라고 되어 있죠. 오퍼 시트라고 되어 있고 뭐 넘버 써 있고 날짜 써 있고 그렇죠? 어디 뭐 주소 회사가 써 있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We have 그렇죠? 뭐 오프닝 너한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다 아이템 넘버도 있고요. 품명 그렇죠? 아까 했었고 개수 한 개당 원 단가 합치면 160달러 그죠? 320피스를 US 달러로 여기서 왜 US 달러 썼냐면 자국의 통화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여러분들 하정우, 베를린, 동무 여기가 어디예요? 자, 외국 테러리스트는 달러로 생각했고 하정우는 유로화로 생각했고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왜? 계약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 자기한테 좋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오리진 원산지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죠? 최소 100개까지 이제 주문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네요. FOB FOB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인코턴스 뭐 상업회의소에서 만든 뭐 국제 표준 FOB가 뭔데요? 여러분 아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죠. 조건들이. 야, 돈은 뭐, 운임은 네가 내고 보험료는 내가 내고 어디까지 네가 책임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소고기를 소를 이제 도축을 했어요. 그럼 소를 그렇게 가서 뭐 정육점 가서 아저씨 그 엉덩이 좀 베어주세요 이러진 않죠. 가보면 다 정리가 돼 있죠. 스티로폼 밑에 딱 깔고 딱 해갖고 등심, 안심, 제비추리 뭐 이렇게 막 뭐 부채, 치마 다 나왔는데 이렇게 소를 딱딱 살 수 있게 나누는 그 직업에 계신 분들 뭐 보통 이제 뭐 발골 하신다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형사. 형태를 만든다고. 그렇죠? 해서 이 소 한 마리를 뭐 3시간, 2시간 만에 완벽하게 뭐 해체했다. 정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형. 이 거래를 형태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의 조건을 정형 거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형 거래의 조건, 인코텀즈. 인코텀즈 또 배울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이니까 거의 이제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그게 올해였어요. 그래서 인코텀즈 2020 그렇죠? 인코텀즈 2020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왜 개정이 될까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바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때 뭐 복합 운송증권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고 뭐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죠. 그래서 인코텀즈를 정형 거래 조건이라 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꼭 한다면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의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 메뉴. 세트 메뉴가 뭐죠? 자, 버거킹 가서 가장 빠르게 먹는 방법. 주문을 어떻게 하죠? 물론 이제 요즘 키오스크에서 눌러야 되는데 조금 전, 한 3년 전에 주문을 하죠. 자, 1번 주세요. 버거킹 1번 뭐죠? 와퍼 세트예요. 와퍼 하나에다가 콜라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감자칩 하나.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뭐 거기서 이렇게 주문합니까? 예, 제 와퍼는요 2분 30초 동안 데워주시고 콜라는 얼음을 살짝 뭐 녹여서 넣어주시고 감자칩은 57도에서 꼭 맞춰주세요.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1번. 그럼 그쪽에서는 그렇죠? 이 주문을 받는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가지만 물어보죠. 여기서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포장해서 나가실 겁니까? 온도를 물어보진 않죠. 어떻게 바삭 튀겨드릴까? 이런 건 아니죠. 뭐 미디엄 웰던으로 튀겨주세요. 튀겨드릴까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감자칩을 무슨 뭐 어니언링으로 바꿔주세요. 이 정도죠. 이렇듯이 그러니까 거래 조건을 정형화 시킨 게 바로 인코텀스 2020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OB죠. FOB. 이 약자예요. 프리 온 보드. 그죠? 본선 인도 조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버거킹을 가던 맥도날드를 가던 롯데리아를 가던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이죠.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먹듯이 쓰던 거 씁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FOB하고 CIF. 그러니까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뭔지 몰라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FOB? 알아. 보선인도 조건. CIF? 알아.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갔을 때, 아는구나. 사실 이게 두 개밖에 모르죠. 뭔지 모르잖아. 근데 사장님이, 야, FOB 조건이니? 예, FOB 조건이고 저번에 CIF 했다가 이번엔 F로 바꿨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는데. 그럼 내 쓱 찾아보는 거죠. 우린 좋은 게 있잖아요. 네이버라고, 다음이라고, 구글이라고. 쳐보면 FOB 치면 우리는 FOB만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FOB는 인코텀스 2010의 한 조건으로서 그냥 쫙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쫙 설명해 줘요. 그래서 11가지가 무엇이 있고 어디에 책임이 있고 어디에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하죠. 왜? 실무잖아요. 당장 사장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가 FOB가 있다, CIF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실만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신 겁니다. 왜? 이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은 FOB가 뭔지 몰라요. CIF가 뭔지 몰라요. 회사에서 FOB, 이러면 맞는 거죠. 그러면 FOB가 그때 그분이 무슨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있는지 아닌 거니까. 그래서 FOB 코리아, 그죠? 한국에서 FOB 조건으로 오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여기도 있네요. 그래요? 뉴욕, end of this. 이번 달에 마지막까지 유효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쉬핑 포트는 어디에서 실 건데, 뭐, 부산 쓸 수도 있겠죠. 인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any Korean port. 한국의 어떤, 그죠? 한국에서도 상관이 없다. 그죠? 페이먼트는, 자, 또 어떻게 지불할 건데, 여기 있네요. LC S사이트. 자, S사이트란 건 뭐냐면 일람불출금이라 해서 보자마자 뭐를 LC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LC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LC 또 약자네. 그렇죠? L 뭐 같아요? 예, 레터네요. 그렇죠? 레터. 그러면 C는요? 뭐라 했죠? 제가 LC를 신용장이라 했으니까 신용을 뭐라 쓰죠? 그렇죠. 크레딧. 레터 오브 크레딧. 시인용에 관한 편지 LC. 자, 누가 발행하는데요? 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국가의 신용도 발달되어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 300년 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사러 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금화를 막 메고 가요. 가다 보면 꼭 그 로빈 후드에 나타나죠. 다 내놓아라. 안 그러면 뭐 목숨을 뭐 이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이 영주가 자기 이제 심부름을 대신하는 사람이 뭐 비서실장, 비서 또는 뭐 대리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걸 가지고 베네치아로 가게 되면 베네치아의 누구 어떤 영주를 찾아가 가면 이 내 편지를 주면 그 사람이 돈을 줄 거야. 이 편지예요. 편지. 그럼 가지고 가면 어차피 도둑은 그거 뺏어봐야 소용이 없죠. 종이 쪼가리인데. 그걸 가져다 주면 돈을 빌려줘서 물건을 사서 나중에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신용에 대한 편지가 뭐 시작이 되었다면 이 LC는 보통 이제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수출상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상이, 이 수입하는 이 거래상이 과연 신용이 될지 안 될지, 내지는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입상은 또 무엇을 걱정합니까? 예, 돈을 줬는데 물건을 제대로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일비재했죠. 우리 1교시에 배웠던, 그쵸? 1주차에 배웠던 막 돈을 주고 구리를 사왔는데 벽돌이 왔다, 막 돌이 왔다, 원석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은행의 신용을 이용을 해서 완벽한 거래를 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신용장 거래입니다. 그쵸? LC. 그래서 이 레터 오브 크레딧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서 이제 배울 내용 이 시간이 있으니까 신용에 대한 편지, 은행의 신용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뭐 독립성, 추상성 이런 것들까지만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말이 나오면 그때 딱 캐치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의 종류에는 뭐 국내 발행 오퍼, 국외 오퍼 말 그대로죠. 국내 거래에서 발행하게 되면 국내 거래에서 발행하게 되면 국내 발행 오퍼가 되는 것이고 이 격지간 외국에 있는 바이어에게 발행하게 되면 국외 오퍼가 되겠죠. 그리고 셀링 오퍼는 내가 너한테 팔고 싶다? 그럼 판매 오퍼가 되는 거고 사고 싶다? 그러면 구매 오퍼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단어 그 자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확정 오퍼와 미확정 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확정 오퍼와 미확정 오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데 확정 오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고요. 취소 불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확정 오퍼는 딱 제한한 그 날짜까지 받아들이면 이 오퍼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약속하면 이 날짜까지 약속하게 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수출상과 수입상은 그 계약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조금 그러니까 중요하죠. 왜? 취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픈 유효기간과 선적기를 반드시 정해져 있으니까 오퍼대로 선적할 법적 의무를 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번 승낙이 되면 내용대로 선적할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발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반대는 이제 미확정 오퍼라고 해서 미확정 오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 야, 이렇게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한번 사볼래? 이 정도. 그러니까 확정 오퍼는 이 날짜까지 승낙하면 서로 간에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의사결정할 때 신중하게 기해야 되는 게 바로 확정 오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인데 가격이 막 급등급등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사재 현상으로 계란 가격 급등. 우리나라도 계란 가격 급등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조류 독감이 있었을 때 막 계란 한 판에 원래는 2,990원. 사본 사람은 알아요. 2,990원 하던 계란이 진짜 10,000원을 했어. 10,000원. 살 떨리죠. 이거. 꼭 10,000원 할 때는 꼭 집에 있는 아이들이 계란을 한 판씩 삶아 먹죠. 그렇죠. 막 쭉 올라가고. 중국의 돼지열병 해서 뭐 봉쇄하니까 식료품 값이 막 돼지고기 값이 여기에서 막 꽤 많이 올라가 60이었는데 135
그죠? 엄청나게 뛰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가격이 막 급등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확정 오퍼를 보내게 되면, 야, 굉장히 위험하죠. 어, 아직 병 안 났을 때, 돼지 병 안 났을 때, 내가 10에 팔게 그랬는데 135 됐는데, 판다 그랬지? 갖고 와.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이었어요. 2020년 4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처음이었었죠.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딱 공부하시라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기름을 판매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선물 거래를 합니다. 이제 미리 사고 미리 팔죠.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오늘 사온 게 아니겠죠. 적어도 막 오래전, 몇 개월 전에 사갖고 온 건데 이렇게 이런 기름 같은 거 거래할 때는 미리 사고 팝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앞선 자에다가 물건 물자 선물 거래를 하는데 이 선물 거래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선물의 반대는 뭔데? 현물이죠, 현물. 지금 거래하는 거. 선물은요. 지금 거래하는데 미래 물건을 지금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물건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렇죠. 오를까봐. 내가 지금 내일 필요한데 오늘 샀다? 근데 오늘 물건 받을 게 아니라 그거죠. 또박또박 가서 아저씨 기름 10리터 얼마예요? 지금 만 원. 만 원 드릴 테니까 내일 받으러 올게요. 왜 그랬을까요? 돈은 지금 지불했으니까 내일 와서 물건만 받아가겠다고요. 대신 가격은 변해도 저는 상관없죠. 올라가도 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해도 거실러 주진 않죠. 왜? 그 아저씨는 미리 팔았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왜 미리 팔았을까요? 예,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하겠지만,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내릴 것 같으면 팔아요.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요. 내릴 것 같으면 매도합니다. 그렇죠. 자, 매수, 매도. 이 메커니즘은 이제 뒤에서 이제 할 텐데, 기본적인 거죠.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판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죠. 오를 것 같아? 근데 샀는데 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저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니야. 근데 샀어. 왜? 오를 것 같으니까. 천에 사기로 했는데 진짜 올랐어. 2천이 됐어요. 그러면 팔면 되잖아, 2천원에.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면 1,000원, 그렇죠. 내가 수익 얻는 거죠.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선물 거래예요. 그러면 기름도 사고 파는데 뭐 보통 이제 기름은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유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3대 유종이라는 게 뭐냐면 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거래는 다 되지만 그것들을 다 뭐 몇백 가지 되는 그 기름의 종류를 다 고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쌀의 그 브랜드 이름이 한 190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 올릴 수는 없죠. 상중하. 그렇죠. 뭐 좋은 거, 중간 거, 낮은 거 이렇듯이 3대 유종. 여러분들 이제 뉴스 들어보시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3대 유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4월 만기가 21일이었어요. 20일 날 기름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백만 뭐 배럴을 사고 막 몇십만 배럴을 사고 샀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샀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탄다고 뭐 몇만 배럴을 탑니까? 그 사람은 왜 샀을까요? 예, 오를까봐 산 거예요. 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있어서 전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기름 안 쓰고 공장 닫고 하니까 자, 수요가 급감을 하죠. 수요가 급감을 하는데 또 이 기름의 특징, 예, 수요가 급감한다고 생산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 우리나라 낙농가가 제일 어렵다. 그렇죠. 낙농 뭐냐면 이제 젖소 기르는 아저씨들, 농부 아저씨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왜 어려운데요? 아니,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에 가서 하나씩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젖소한테 야, 뽑지 마. 이게 될까요? 아니요.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밥을 안 줘요? 그건 너무 또 잔인하죠. 자,
젖소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리터를 생산한대요. 이 원유를, 그러니까 이 우유를 40리터면 200ml짜리로 200개예요. 한 마리가 200개씩 만들어내는 거야. 10마리 있으면 2000개, 100마리 있으면 2만 개의 우유가 나오는데 지금 뭐 안 팔리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은 계속 나오는데 수요는 없다? 가격은 떨어져야겠죠. 얼마까지 떨어졌는데요? 마이너스 37.63달러. 왜 그럼 안 팔고, 이게 나오면 어디다 둬야 되는데 이 저장시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해서. 무슨 얘기냐면, 야, 내 원유 좀 치워줘.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 1배럴에 37.63달러를 주면서, 야, 내 기름 좀 가져갈래? 한 통 가져가. 그럼 37.63달러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유가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최초였어요. 최초. 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초. 기름은 계속 생산이 되는데, 그죠? 공급은 과잉을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요는 급감했다? 그럼 그 기름 어디다 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처리 비용으로 마이너스 47.63달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하시라고 일부러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확정 오퍼를 배웠다면, 미확정 오퍼는 그냥 권유장이죠. 뭐 조건도 없이 취소 분류이란 표현, 확정이란 표현 없이 그냥 보내는 게 바로 미확정 오퍼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한번 사볼래? 뭐 그 정도? 그렇죠. 권유장 정도. 그래서 뭐 가격이나 뭐 선적 일자 이렇게 되는데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뭐 이 정도 하는 게 바로 미확정 오퍼죠. 조금 더 이제 오퍼에 대해서 이제 좀 세밀하게 보자면, 확인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컨디셔널 확인 조건부, 선착순, 승인 조건 정도까지만 보시자면, 확인 조건부는 뭐냐면 가격 변동이 많이 심해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잘 팔려. 잘 팔려요. 그럼 이제 오퍼를 보내면서 꼭 이런 얘기 하죠. 꼭 주문 시 확인 전화 주세요. 물건의 수량이 있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하고 싶으면 이 물건이, 이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잘 팔리거나 가격 변동이 심한 제품들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같은 제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확인 조건부 오퍼고요. 선착순은 뭘까요? 예, 부족해요. 한정된 상품 팔 때는 뭐 1000개 세트 한정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팔까요? 자, 1번부터 1000번까지 주문한 사람한테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했는데, 자, 물건 주세요. 선착순인데 끝났어요. 1000번으로. 그럼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선착순 판매 조건부 오퍼. 한마디로, 자,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죠. 네가 나한테 오퍼 보냈잖아. 써있잖아. 선착순이라고. 1000개 파는데 어떻게 없는데. 끝. 자, 승인 조건부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야, 우리 미사일이 있는데 한번 사볼래? 사고 싶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딱 팔려고 했더니 이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에서, 거기가, 이거 어떤 나라야? 아니, 저 나라는 테러를 지원한 그런 나라 아니야? 안 돼. 그러면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수출을 허용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승인 조건부죠. 그래서 정부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허가 난다는 조건. 그죠? 네, 마지막에 이제 오퍼 온 세일 리턴이라는 얘기는 우선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 상품이죠. 우선 보내놓고 팔아요. 팔고 나서 판매한 만큼에 대해서만 거래가 되는 거죠. 나머지 못 판 건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개를 보내놓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저 대신 파는 거죠. 그래서 한 800개를 팔았어요. 그럼 800개를 계약한 걸로 하고 나머지 200개는 다시 되돌려 받는. 이거 바로 위탁 판매에서 쓰는 offer on sale return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잡지나 서적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사용했던 오퍼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오퍼는 확인 조건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착순 판매 조건부, 자, 1000개 팔고 끝이에요. 승인 조건부, 정부에서 팔지 말라고 하면 못 팔아요. offer on sale return, 자, 우선 보내드릴 테니까 우선 파시고, 파신 부분만큼만 거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반품해 주세요. 이게 바로 조건부 오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무역실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품질 조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품질 조건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오버된 관계로 품질 조건부터 다음 무역실무 두 번째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